자, 오늘 말씀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물에 대해서입니다. 물.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두 말씀이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오늘 본문입니다. 매우 짧죠? 자,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사막에 살았기 때문에 그 물이 샘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수도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샘은요, 진짜 이제 현대로 가져오면 진짜 물샘이나 어떤 구덩이를 파서 나오는 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식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늘에서 어떤 별이 떨어져 가지고 물샘이나 저수지나 아니면 우리 집 수도가에 떨어진다거나 우리 집 정수기에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식수원에 대한 오염을 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마실 물의 오염, 즉 식수 오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에게 이 식수의 샘의 오염은 곧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 말씀 몇 개를 좀 볼 건데, 이사야 30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자, 30장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엉덩이에서 물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사람들이 물을 구하려고 구덩이를 갔는데 물을 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뜰 수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고대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마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한다. 이 정도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물심판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04편도 보면요. 시편 104편 10절부터 13절까지, 시편 104편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요. 자,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보면은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이렇게 지금 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샘에서 나와서 온갖 동물들과 또 식물들과 또 인간들에게 힘의 공급이 되고 있다. 그걸 여호와께서 운영하신다라는 건데, 자, 이렇듯 고대인들에게 샘이라는 것은 물을 구할 수 있는 원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은 오늘날 우리처럼 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물샘에 쓴 쑥이라는 것이 떨어져가지고 물의 원천이 오염된다라는 것은 이게 오늘날에는 수질 오염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째 심판할 때 이 두 번째 심판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첫 번째 심판이랑 연관돼 있다고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이집트에 일어났던 10가지 대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치셨는데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뭐가 나냐면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넘어가서 24절에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원의 오염은 다시 말하면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마실 물이 없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나일 강가를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심판과 또 오늘 본문인 세 번째 나팔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식수의 오염과 식수의 부족,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성경은 식수의 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 본문만 보면은 식수가 오염돼가지고 사람들이 생각 없이 물을 마시다가 죽는 것처럼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방법으로 수질을 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아마 이걸 보고선
그래? 그러면은 그냥 수질 검사해 본 다음에 안 마시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심판에서는 나무의 3분의 1과 또 바다의 3분의 1의 피조물들이 죽는다라고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심판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지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죠? 자연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연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한 심판의 영향을 인간들이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근데 자연이 심판당하는 것은 그 자연에 살고 있는 인간들도 피해를 당한다고 했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심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지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심판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심판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이 여섯 번째 심판인 3분의 1의 인간들이 죽는다라는 심판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심판에서 파괴되는 것은 자연의 3분의 1과 인간 중에 3분의 1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심판, 물의 오염은 결국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는 것은 여섯 번째 심판인 사람들의 3분의 1을 직접적으로 죽인다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앞에 있는 다섯 가지 심판을 다 끌고 갑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자연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지 인간을 죽임으로써 직접적인 심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직접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섯 번째 심판이 바로 인간의 3분의 1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앞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를 압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생기는 병들을 공해병이라고 합니다. 공해병이라고 하는데 이 공해병은요,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공해병은.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번 언급한 이 The World Count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했어요. The World Count에 따르면은 식수 고갈, 이 fresh water가 완전히 run out, 고갈되는 것은 19년 남았다고 합니다. 식수가 고갈되는 것이 19년 남았다. 또 이런 뉴스도 있는데 중동에서는 앞으로 석유보다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 전쟁. 석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제가 여러 이제 뉴스 기사들을 싹 종합을 해서 봤는데 지금 이미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재밌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25억 명 정도가 물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물 스트레스 국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수자원에 있어서 이제 가장 나쁜 순서로 53위입니다. 53위. 그러니까 안 좋은 편이 아니에요. 안 좋은 상황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세계 경제 포럼에서요. 2019년에 있었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들이 직면할 최대의 위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 부족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닥칠 최고의 위협 중에 하나가 바로 물 부족입니다. 물 부족.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혹은 도시 사람들은 아니 물 잘만 나오는데 뭐가 이렇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물이 오염된 물을 마시면은 이게 온갖 질병이 일어나는데 뭐 일본에 있었던 미나마타병이나 아니면 이따이따이병 이런 게 이제 일어나거든요. 자, 한국이 물 부족 국가일까? 여러분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이거 한국어로 하는 거라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2007년도 기사인데 조선일보의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의 김태국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고통 겪고 있는 그게 뭐예요? 지구 온난화거든요. 근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은 강수량이 늘어납니다. 증발을 많이 시키니까. 바다를 증발 많이 시키니까 강수량이 많은데 문제는 이 강우가요. 규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변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또 집중호우 등으로 오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식수가 아니라 대부분 그냥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물이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럽니다. 날이 지금 해가 지나갈수록 강수량 자체는 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전체 일수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쭉 가뭄이 있다가 갑자기 한 번에 폭우 내리고 꽝꽝꽝 한 다음에 또 쭉 가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비가 지금 집중호우 형태로 오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별로 없다는 거죠. 내리는 물은 많은데. 그러니까 한반도가 앞으로는 물 부족 국가가 될 거라는 것도 극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물 쓰듯 한다 라는 말도
옛말이 될 거라는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 미래 애들은 엄마 거북이가 뭐야? 왜냐면 다 멸종돼서 못 봤으니까. 이렇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이미 거북이가 굉장히 멸종 위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물수도 탄다라는 말도 옛말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댐을 하도 지어놔가지고 더 이상 댐을 지을 자리도 없어요. 댐을 지을 자리도 없고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조가 심해져가지고요. 저장해도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또 데이터를 이야기하면요. 한국의 강수량은 세계 평균이 813mm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1300mm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보다 약 500 정도 높죠. 1300mm인데 국토 면적이 좁고 또 인구 밀도가 높은 데다가 대부분의 강우가 장마에 집중돼 있어서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6분의 1 수준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요. 아이러니하죠? 세계 평균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게다가 국토 대부분이 산이라 가지고 물이 오면 그냥 다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한국인들이 물 부족을 느끼지 못할까?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기사예요. 링크를 붙일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물 부족을 못 느끼는 이유가 석유 수입량의 180배 정도 되는 물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이 기사를 보면요. 한국이 물 스트레스 국가인데 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도시인들은 물 부족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을 끌어오는 그 도시인들이 쓰는 물을 끌어오는 곳이 강과 하천이에요. 강과 하천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물 부족을 경험하는 바로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아니라 자연생태계랑 그 다음에 농업하는 사람들이 직격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도시인들이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물을 이렇게 많이 수입한다고 얘기하는 걸까? 중요한 개념이 이 가상수라는 개념이에요. 가상수, 가상화폐, 가상수 이런 겁니다. 가상수의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혹시 어떤 물건 뭐 마실 거나 먹을 걸 쓰는데 이 물건이 여기까지 오는데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얼만큼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탄소 발자국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공산품이나 식량을 생산하는데 사실 물이 쓰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종이컵을 쓰는데도 사실은 물이 쓰이고 있어요. 왜냐면 나무가 물을 마셔야지 얘가 자라고 이렇게 가공할 거 아닙니까? 그거 봤는데 초콜릿 1kg을 생산하는데 약 24,0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초콜릿 1kg을 생산하는데 엄청나죠? 그다음 여러분들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고기, 소고기 1kg을 만드는데 물이 15,000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소고기 한 근 600g이잖아요? 그럼 이제 2근이면 1,200g이거든요? 그러니까 2근 약간 안 되는 요만큼 한 덩이를 만드는데 물이 15,000리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소들이 풀 뜯어먹고 물 먹고 다 그거 자라게 하려면 다 뭐가 필요해요?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치즈 1kg 만드는데 물이 5,000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5,000리터가 얼만큼인지. 쌀 1kg을 생산하는데 물이 3,400리터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티셔츠 한 장에는 3,000리터의 물이 들어가고 햄버거 하나, 여러분들이 한 2, 3,000원에 먹는 햄버거 하나 먹는데 2,40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우유 1리터를 만드는 데는 1,0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해요. 왜냐면 저 소들이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커피 한 잔. 이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물이 140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저 오늘 생각해봤어요. 아니 왜 커피 한 잔을 뽑는데 물이 140리터가 들어가지? 그리고 140리터면 1리터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40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커피 한 잔에 그만큼 들어가지? 제 생각에 커피콩 재배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언급한 초콜릿, 뭐 소고기, 돼지고기, 혹은 치즈, 쌀, 티셔츠, 햄버거 이런 거 다 지금 국내산인가요? 아니면 수입산인가요? 여러분 그 햄버거집 가면은 소고기 무슨 산? 미국산, 호주산, 그죠? 빵도 뭐 어디산? 지금 제가 언급한 뭐 초콜릿, 뭐 페레로쉐 어디예요? 다 지금 다 수입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 언급한 것 중에 우유랑 또 쌀 빼고는 웬만한 건 지금 다 수입이거든요. 우유 빼고 커피 수입하죠. 햄버거, 고기, 패티 뭐 다 수입하고 있죠. 티셔츠 뭐 거의 다 아마 수입하고 있죠. 그다음 치즈는 아마 국내에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소고기나 초콜릿 이런 거 수입해다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완제품을 가지고 오는데 이 완제품이 가져오는데 사실 이 완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들어갔던 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언급했던 고기와 뭐 빵과 이런 걸 전부 다 국내에서 생산하려면은 이만큼의 대한민국의 담수가 사실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를 지금 뭐 하고 있다? 배를 가지고 수입해다 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물 부족인 것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와 같은 원재질을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당장 물 부족을 느끼질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만큼을 만약에 전부 국내산으로 돌린다면 한국은 당장 물 부족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가격이 일단 먼저 폭등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식량 수입이 안 되면은 이제부터 물 부족이 되든가 굶어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외국만큼 이 환경 오염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2007년도 분석인데, 2007년도 거예요. 2007년도 분석인데 한국은 약 450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가상수의 형태로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급한 것들을 수입할 때 약 450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사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수입했다. 곡물 수입에 약 319억 세제곱미터가 들어갔고, 또 축산물에 89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들어갔다고 해요. 총 450억. 근데 이 450억 세제곱미터가 어느 정도냐면요. 국내의 총 댐과 저수지가 저수하는 총량이 얼마냐면은 130억 세제곱미터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쓸 수 있는 양의 3배가 넘는 양을요. 써서 만든 완제품을 우리가 수입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물 부족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햄버거 먹고 커피 먹고 또 우유 먹고 고기 사 먹고 하는데 저만큼의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만큼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서 물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사실이고 또 인류 전체가 쓸 수 있는 담수의 양은 사실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을 만약에 겪게 된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걔네들이 수출을 안 하고 야 우리나라부터 쓰자 이래서 수출을 만약에 막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갑자기 기근이 닥치는 겁니다. 당장. 자, 그래서 이 물 부족이요 엄청난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물 부족은요 농업에도 직격탄을 맞게 되고요.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 보면요, 중동 지역에서 바스라에서 시위가 촉발됐던 2018년 얼마 안 됐죠. 2년 전에 이라크의 농무부가요 물 부족 때문에 쌀과 밀과 옥수수와 참깨와 같은 곡물 재배를 중단시켰습니다. 왜? 왜냐면은 이 쌀과 밀이나 옥수수와 같은 식량은 재배하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로 중단시켰어요.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부족해지자 물을 댈 수 있는 면적이 국토의 절반밖에 되질 않자 긴급적 조치로 위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지 마라 라고 나라에서 막은 거예요. 충격적이죠? 지금 제가 이라크 언급했는데 이라크가 지금 엄청난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참 좋은 단체죠. 이 그린피스가 2019년 8월 8일 날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세계자원연구소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이미 지금 수자원이 고갈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4분의 1 정도가 이미 수자원이 모두 고갈되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고, 또한 기후의 변화는 이러한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가 불규칙적으로 내리고 물 저장은 제대로 되지 않으며 기온이 올라가 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증발하는 물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수자원 고갈에 가뭄이 만약에 겹치면은 기근과 같은 대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나팔 심판 보고 있잖아요. 이 나팔 심판이 한국만 때립니까? 아니면은 전 세계를 때립니까? 전 세계를 때리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최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우리나라 53위라 그랬잖아요. 그럼 앞에 1부터 52위까지 해당하는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죠. 자, 이라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2020년도 1월 19일 이제 올해 기사인데 미사일만큼 두려운 물 부족. 기사 제목이에요. 미사일만큼 두려운 물 부족. 발췌했어요. 이라크에선 물 부족으로 인한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연구기관인 WPS에 따르면 이라크의 유전지대이며 주요 도시인 바스라 나왔네요. 페르시아만에서 올라오는 짠 바닷물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탓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믿고 마실 수 없는 물이라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라크에서. 그래서 2018년에만 12만 명이 오염물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물이 없기 때문에 시위도 일어나고 폭력 사태까지 번진다고 해요.
2019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인도에서 물을 수송하던 차량이 탈취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재밌죠? 물탱크 차를 탈취했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문제다. 2014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IS 아시죠? IS랑 시리아랑 싸우면서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적국에 들어가는 물길을 돌리거나 수돗물에 독극물을 살포하거나 시리아 정부군도 반군 지역의 상수도 펌프장을 공격을 하거나 폭격하거나 급수시 기설을 폭격했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단체인 개발 환경 안보를 위한 태평양 연구소라는 곳의 발표를 보면 10년 내 지구촌 전역에서 발생한 물 때문에 일어난 분쟁이 최소 466건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물 때문에 일어난 분쟁이 466건으로 10년 이전의 220건보다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물 분쟁이란 물이 폭력 충돌 때문에 분쟁을 촉발하거나 물이 분쟁의 무기로 이용되거나 하는 경우인데, 자, 중동 12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개국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극심한 물 부족을 받고 있다라고 미국의 태평양 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전 세계는 어떠한가? 극심한 물 부족을 이미 겪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중동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물 부족이 곧 현실화된다라고 해요.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수도권이 물 부족으로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에요. 사장님이 은퇴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수도권이 2025년부터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걸러서 마시면 되지. 여러분, 물이 나와야 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물이 나와야 거르지. 그 다음에 작년에 유명했던 건데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아시죠? 물이 나오긴 하는데 무슨 물이 나오냐면 오염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염물 나오면 어떤 분 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필터로 거르면 되지. 근데 필터를 하루만 썼는데 필터가 새빨개요. 새빨갛다고 못해 검붉어요. 여러분 필터, 정수기 필터 매일매일 새 걸로 가실 수 있으세요? 그죠? 그러면 필터 못 갈고 물은 안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오염된 물 나오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대두된 게 바로 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요, 정수도 안 됩니다. 정수도 안 돼.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비로도 내립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북극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북극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비가 내려요. 대한의학회 홍영습이라는 분이, 이분이 중금속 노출환경보건센터장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 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여러분 증발돼가지고 비로도 내리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호흡으로 마시는 걸로 몸에 들어옵니다. 마시고 먹고 생선을 먹어도 있고 쌀을 먹어도 있고 빵을 먹어도 있습니다. 안 걸러져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이 정도기 때문에 혈관을 타고는 어디든 간다고 합니다. 뇌로도 가고요, 발가락 끝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뭘 일으키냐면요, 조직염증, 세포증식, 괴사, 면역세포 억제, 화학적 독성 때문에 폐질환, 폐기능 저하, 심혈관계, 내분비계, 그다음에 또 생식계 등에서 온갖 이상을 다 일으킨다고 해요.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인간이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심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이제야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바다에 거북이나 고래가 죽었는데 배를 갈라봤더니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있었다. 우악 하는 거지, 사실 어느 정도로 이게 위협스러운지 아직 몰라요, 인간이 잘. 왜냐면 사람들이 질병을 일으키는데 워낙 다양한 요인들을 봤기 때문에. 자, 이게 물 부족. 우리나라가 아주 급하진 않지만 전 세계는 이미 직면해 있습니다. 아까 이라크 얘기처럼 어쩔 수 없이 오염된 물 마시다가 병원 실려가는 사태가 머지않았어요.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공해병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6분의 1이. 전 세계 사망의 6분의 1은 공해병 때문이래요. 공해병.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수질오염에 의한 질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 사시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수단이니 뭐 이라크니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마실 물 찾아가지고, 아니면은 막 저기 저 오염된 더러운 호수물 가지고 그거 오염된 흙탕물 떠가지고 들고 가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사셨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국도 5년 뒤부터는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상기온이 기상이변을 일으켜가지고 저장할 수 없는 물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고, 그러니까 홍수 일으키고 그러는데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그죠? 그렇게 더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물 부족 사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죠. 지금부터 준비해도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미 늦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지하철에서 계단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애가 태어나면 말입니다. 이 애는 어차피 태어난 이상 뭘 입습니까?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티셔츠 한 벌에 물 몇 천?
3,000리터. 그죠? 얘 일어날 때 엄마가 뭐 분유 먹인다 하잖아요. 또 분유 만드는데 물 또 몇천 리터. 얘 고기 안 먹입니까? 고기 먹여야 되잖아요. 고기 먹는데 또 물 15,000리터. 근데 지금 인간은 줄어드는 추세일까요? 늘어나는 추세일까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건 얘가 써야만 될 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물은 계속 한정된 물은 줄고 있는데 인간은 늘어난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결국에는 물 부족 때문에 누군가는 죽겠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간이 그래도 전 세계의 어떤 동물이나 식물보다는 멸종에 그래도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물 부족 때문에 아우 도저히 못 살겠다 꼴깍꼴깍 우엑 하고 죽을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그땐 이미 자연계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우리가 벌써 살갑게 체감하고 나서부터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자연 심판의 무서운 점이에요. 이미 세상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됐는데 그것을 인간은 늦게 체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거북이니 고래니 이런 애들은 빨리 죽죠. 70% 이상이 뭐 죽었다 사라졌다 멸종했다 뭐 여러분 계속 제가 지난번부터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전 세계 산들은 이미 다 불타거나 해가지고 호주산 불 더워 죽겠다 다 타버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못 살겠다 다 죽어버리고 바다는 생물체 하나 없는 바다가 될 것이 앞으로 몇십 년 안 남았는데 인간들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일 났다 그러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가 좀 선진국이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가 공해 이 수질오염 때문에요. 시위가 일어났다고 해요.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1,000명이나 체포됐다고 합니다. 1,000명이나 체포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정부한테 시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막, 야, 깨끗한 물을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 내지는 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달라. 이러면서 시위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은 미개한 거죠, 솔직히. 저번에 독일 이야기했는데 독일이 온실가스에 지금 5천만 톤을 감소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뿜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해야 됩니다. 인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한정돼 있고 지금처럼 물수듯하면요 반드시 물난리 겪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난리치는 거 있잖아요. 물은 며칠만 못 먹어도 죽는데 2025년부터 수도권이 물 부족 현상, 수도권에 2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죠.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 그랬지만 이제 물 절약해야죠. 물 절약해야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기류랑 유제품 대신에 채식 위주로 이제 식단을 바꾸는 게 물 절약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죠? 가상수를 적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상수를 적게 쓰는 것이 어쨌든 어느 나라에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상수를 적게 써야겠죠? 고기류 및 유제품을 적게 이용하고 또 초콜릿도 여자분들 좀 좋아하실 텐데 초콜릿도 좀 적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식 위주 식단 하셔야 되고요. 뭐 당연한 거지만 목욕보다는 샤워하셔야 되고 또 세제도 친환경 세제 쓰기. 왜냐하면은 하수를 정화시키는 게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왕이면 깨끗한 하수를 흘려보내야겠죠? 그래야 쟤네가 정화하기 쉽지. 친환경 세제 쓰기, 그 다음에 물 쓰듯 하지 말고 아껴 쓰기, 절수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세수나 이런 거 할 때도 가능한 한 물 좀 적게 쓰세요. 이렇게 습관 들이셔야 그나마 그 사태가 늦게 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미리 이제 절약하면서 산 사람들은 아무래도 잘 버티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정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전 세계에선 죽고 있다는 거, 오염된 물 마시고 이미 죽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물 부족. 아무래도 이 바다나 산만큼 위협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설교가 또 몇 년 뒤에 다시 들을 땐 진짜 진리였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오겠죠, 한국인들한테. 그리고 한국인들한테 진짜 무서운 건 사실 이 네 번째 심판입니다. 다음번엔 이 네 번째 심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공기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인간 만들고 주신 첫 번째 가르침, 세상을 다스려라, 그리고 가꾸어라, 경작하고 지켜라. 인간이 처음으로 받은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을 직무유기 하니까 온 거예요. 자연이 이제 인간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을 정말 아껴서 쓰시길 바래요. 이게 인간이 받은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원 같은 거 좀 한 번 구매하면요 오래 쓰세요. 오래 쓰세요. 왜냐면 그거 어차피 만들어지는데 많은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플라스틱도 그렇고 오래 쓰세요. 그럼 어떤 분이 안 쓰면 경제가 안 돌지 않냐? 맞아요. 우리가 소비를 줄이면 경제가 잘 안 돌겠죠. 하지만 경제가 돈다고 해서 다 능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를 돌리면서
뭐가 발생하니까? 환경 오염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제적 피해를 겪더라도요, 환경을 지켜야 돼요. 부자 되겠다고 막 돈 펑펑펑 만들고 쓰다가는 나중에, 여러분 환경은 돈으로 커버가 됩니까? 돈 주고 지구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지구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죠? 그래서 자원 같은 거, 뭐 핸드폰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이제 정말 돈 있으신 분이라도 내 돈 내가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 발생하면 돈 있는 사람도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구를 아껴서 쓰지 않으면 우리 중 모두가 대부분이 이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대비해도 늦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무서운 주제로 이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처럼 물 부족으로 시달리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미 많은 박사들과 또 연구원들이 한국도 해당된다며 물을 아끼고 또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늘려야 한다며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탐욕스러운 인간이 소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씀으로써 지구와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원을 지키는데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